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종결자 권영기입니다. 자, 오늘 202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총 20문제 중에서 대성마임에게서 취합한 그 오답률을 보면은 우선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15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15번 문제 60%. 그리고 9번 문제, 17번 문제, 20번 문제, 18번 문제. 그래서 거의 뭐 뒷페이지에 거의 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19번 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것들 5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문제 구경해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남북전쟁 문제이고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남북전쟁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니?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보면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맞추긴 맞춰도 확신을 갖고 100% 확신을 갖고 맞추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서 프랑스 제1제정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샤를 쉽시에서 7월 혁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니?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9세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아까 몇 번이었죠? 15번도 그렇고 19, 20세기 문제는 나오면 늘 변별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이것도 많이 들었네요. 2차 대전 막판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회의와 관련된 게 뭐니? 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인데 이건 아마 여기까지 개념을 못 돌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많이 틀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가나 사이에 가나 시기에서 대공황 전과 대공황 이후라 하여서 역시 그 복습이 덜 됐거나 개념을 아직 여기까지 못 가서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라 하여서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찰스 2세가 있고 찰스 2세의 부친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찰스 1세와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1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빅5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렇게 유럽사입니다. 거의 뭐 미국사도 있지만 사실 연동된 것이 결국 유럽사거든요. 유럽사 문제. 그리고 17, 18, 17만이 아니라 16, 17, 18, 19, 20세기의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역사를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떠한 수능 문제든 그게 항상 변별력이었다. 물론 어떤 문제도 변별력이냐면 이제 잘 안 나오는 파트, 서아시아. 물론 이번에 나왔죠. 서아시아도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서아시아 문제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주변사 문제, 득법 문제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이 문명, 길가메시 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끝. 자, 사자에서 이집트, 크레타 에게, 지구라트 메소, 각골 문자 중국, 그리고 모헨조더로 하라파, 인더스, 끝. 자, 이런 건 뭐 빨리빨리 해도 되지. 2번 미줄진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동중서, 끝. 이런 거 뭐 껌이지 뭐, 그지? 한 문제. 자, 그래서 한 문제 찾는 거야.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당나라의 안사에 난 이유죠. 안사에 난 이유고요. 다음에 황건적의 나 후한이죠. 균수법과 평준법이 한 무제죠. 윈강석굴 사원은 북이죠. 그리고 체륜이 제지수를 발전시켰다라는 것 후한 때 일이고 나머지 건 황제 알기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만 알아도 되는 형태이죠. 자, 다음에 3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거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실. 보통 이건 나오면 많이 틀리죠.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은 이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일단 바그다드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신도시예요. 새로운 도시. 누가? 아바스 왕조가 만든 새로운 도시죠. 자,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파티마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8세기 중엽 이베리아 반도에 세워졌던 후우마이야죠. 후우마이야 왕조의 군주도 칼리프를 칭했다라 하여서 10세기의 그 쓰리 칼리프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냐, 후우마이야 왕조냐.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사실 순서 문제죠. 아빠 타코바 파티선언, 크크 훌라. 기억나시죠? 아바스 왕조, 그리고 탈라 전투. 아바스 왕조 만들어지자마자 751년 탈라 전투예요. 그리고 코르도바의 후우마이야 왕조고, 그리고 이제 바그다드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파티마 왕조. 10세기 때, 그리고 10세기 때 이제 3명의 칼리프 시대가 있고,
다음에 이제 크크, 셀주크 티르크, 크로스 전쟁, 십자군 전쟁, 훌라구의 아바스 왕조 멸망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13세기까지. 자 이제 근데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아바스냐 후 우마이야냐라고 하는 걸 알고 찾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지만 그런 문제였습니다. 더럽게도 낼 수 있어요. 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직을 세습했다. 아바스란 말이야. 셀주크 티르크에게 술탄 칭호를 부여했다. 이게 정답이죠. 부하이 왕조를 물리치고 바그다드에 입성했던 셀주크 티르크에게 아바스가 칼리프는 아바스가 하고 술탄이라고 하는 세속적 칭호를 주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했던 것은 우마이야 왕조인 거고요.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죠. 친위 부대인 예니첼리는 오스만, 우르두어를 공영으로 했던 것은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4번 문제. 밑줄 이 제도, 중정, 구품 중정제. 그래서 위진 남북조죠. 끝났네요. 수시력, 원나라. 그리고 이제 또 애워야 되는 달력이 시언력이에요. 시언력은 이제 청나라 초의 아담샬, 귀거래사, 딩동. 영국 서사기, 요게 이제 원나라. 절도사가 나오면 당나라와 5대 19기지. 그리고 송 때 없어지는 거야. 송초에. 시박사가 나오면 이제 당 때 처음 설치되었고, 당송원, 시박사 나오면 일단 당송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명청시기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있다가 청나라 때 없어지지. 그러니까 시박사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정답이야. 시박사가 처음 설치되었다가 당이다는 것만 유념해 두면 되죠. 정답은 2번. 자, 다음에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황제에 대한 설명인데 로마 황제이기도 한데 프랑크 왕이래. 끝났죠. 카를로스 대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를로스 대제 써보자고. 카페 왕조를 개창한 것은 잘못 썼네 제가요. 아니에요. 저 끄지 않은데요. 미국 카페인데 제가 아까 아침에 만들면서 급하게 만들면서 프랑크 왕국을 만든 클로비스를 제가 썼네요. 이건 만든 사람은 카페죠. 그냥 카페. 미국 카페가 만든 거예요. 또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카를로스 대제의 할아버지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안 가도 되죠.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미국 카페라고. 전복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요. 궁정학교를 세워 문예부흥에 힘썼다 카를로스 대제이고 이때 궁정학교에 초빙된 사람 이름도 기억하고 엘퀸. 자, 다음에 위로 올리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을 세웠다라는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이죠. 자, 6번. 밑줄 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라쿠스가 나왔잖아. 뭐 끝났지 뭐. 이건 뭐야? 농지법이죠. 농지법입니다.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 포에니 전쟁과 라틴품 디움의 확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 호심리호, 호민간제도, 맞구나. 호민간제도, 시입혀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내용도 다 알아둬야 되고, 다음 포에니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라틴품 디움의 확대, 그라쿠스 브라더의 개혁 실패. 스파르타쿠스의 난 1차 3두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2차 3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악티움 해전,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알면서 이거는 그라쿠스의 농지법이고 이전에 바로 포에니 전쟁과 라티품 디움의 확대가 있었다라는 거 알기입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시비법법. 시민의 공무수당 지급을 규정한 것은 그리스와 관련된 페리클레스의 전성기죠. 라티품 디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띵동. 집정관 1인을 평민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웬일입니까? 맞군요. 예, 맞네요. 맞죠? 아까 그 클로비스부터 제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리키니우스법이죠.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죠. 재산에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의 의결도 국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재산에 따라 시민에게 참정권을 차등 부여하였다는 것은 그리스 솔론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영웅들이군요. 페루의 보호자 산마르틴과 그리고 해방자 볼리바르죠.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나라가 그렇습니다. 바로 볼리비아인 것이죠. 인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에스파냐의 피사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한 것은 벨푸어. 다음에 플라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영국 동인도 회사로서 벵골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답은 4번이죠.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은 아이티죠. 아이티.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로서 투생 루베르티르와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이죠.
보리바르와 산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랑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거죠. 다음 8번. 밑줄진 황제에 대한 설명인데 건국초 승상제를 없애고 육부를 직속으로 두었다는 단어에서 명나라의 홍무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난 66 어린이 학교 못 가요 라고 하는 게 홍무제의 약자이죠. 최근에 만든 건데요. 난징 수도가 유규의 반포, 육부의 직속화, 어린 도책, 이갑제. 잘 만들었어요.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의 결합, 못 가요. 해금 정책. 이 바로 홍무제와 관련된 거죠. 자, 정답은 1번. 부병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당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수당. 본초 강목을 편찬했다. 명나라 때 실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명후반이죠, 실학은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잘 나오는 15세기 영락제입니다. 만안병용을 실시했다는 것은 청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9번. 요게 이제 빅5에 들었던 그 문제네요. 가국왕의 제비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국왕의 고난과 왕위는 부친이 사망하는 시점에 이양된다. 그렇죠. 왕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랜 기간의 무력 충돌과 창극으로 인해야 부친이 죽었는데 이제야 선언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원래 넘어갔는데 이제서야 당신한테 넘어갔다는 걸 선언하노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찰스 2세의 아버지,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고 찰스 2세는 바로 청교도 혁명으로 그렇습니다. 목과 몸이 분리된 바로 그 사람이죠. 크로멜한테요. 심사법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찰스 2세 때 왕정 복고기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신보호법도 만들어졌죠. 항해법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19세기 때 영국의 자유주의적 기업과 관련된 거고요. 명예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제임스, 그 다음인 제임스 2세 때죠.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찰스 2세 때. 찰스 2세 때 이제 이게 시작이 돼요. 쭉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찰스 1세는 이 권리청원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의회를 해산. 그리고 10년 뒤에 스코틀랜드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시 의회를 소집. 그래서 의회가 우리가 호구냐 씨빡 이러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청교도 혁명.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리된 바로 그 분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포토시, 쿠스코 이런 단어가 포인트예요. 지금 보면요. 더 이상 뭐 힌트 될 만한 게 있나 모르겠네요. 없죠? 예. 쿠스코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잉카 문명의 그 수도 아닙니까? 결국 에스파냐죠. 거기를 멸망시킨 게 에스파냐니까는요. 에스파냐 찾자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지배하였다. 동인도 회사는 뭐 영국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를 지배했다라고 하니까 영국이죠. 만약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되는 거고요.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 항해를 후원하였다.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이죠.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 참여한 것은 프로이센과 러시아죠. 그다음에 콜베를 등용하였다. 루이 14세 프랑스고요.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승리하여 발트해를 진출한 것은 바로 그래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만들었던 러시아의 표투르 대제이죠.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12번.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간단한 문제네요. 과학혁명, 17세기 과학혁명. 누가 유명하죠?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이죠. 뭐 하비.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서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도를 타파하려고 하는 이것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성과 진보를 중시한다라고 한 단어에서 계몽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정답만 이건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국 창건 초기 나, 삼민주의, 그리고 위안스카이한테 총통직을 이양했다는 거야, 결국은요. 순원이죠. 그래서 순원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기처를 설치한 것은 청나라 옹정제입니다. 옹군 고대지정 이거 잘 만든 약자. 이거 한 학생이 저한테 적응한. 옹정제 군기처 고금도서 집성 대의 강미록 지정원제의 정화 카르타주. 잘 만들었어요. 중국 동맹이가 정답이고요. 문화대혁명 마오죠.
금릉기기국 이용장과 증급본 양무운동이죠. 천주전무제도는 홍수전과 관련 있는 태평천국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14번. 이거 많이 들었나? 아니네. 가나 전쟁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선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고 두 번째는 포츠모스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청일 전쟁이고 나는 러일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94년, 1904년 딱 10년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95년, 이건 05년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새끼야 간섭을 마 독립할 거야 대변화할 거야. 이게 동아시아 약자인데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거 저기 한국사도 알아두는 게 좋잖아.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다음에 상고 간섭,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을미사변, 고종의 러시아 공사로 도망갔던 아간파천인데 그냥 마간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의 수립, 변법자강운동, 의야다운동, 러일전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단어 상호 간섭, 이건 이제 한국사님 알아도 한국사도 변법자강운동, 의야다운동 이런 게 이제 세계사,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용어들이죠. 시안 사건은 1936년이죠. 중일전쟁 직전이라는 게 포인트죠.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된 것은 1854년 페리의 개항과 관련이죠. 페리. 뭔가요? 페리하면 그 페리카나가 자꾸 생각납니다. 실제로 그 가나가와에서 조약을 맺어서 미일 화친 조약을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하니 페리카나는 거기서 따온 단어인가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한번 써먹겠습니다. 임칙서 아편 무역을 단속했다라는 거. 아편 전쟁의 배경이죠.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만주사변 이후다는 게 포인트예요. 만주사변 이후다는 게 포인트고, 자 위로 올릴게. 정답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5번 가장 많이 틀렸던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이게 일단 남북 전쟁이라는 건 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요 시기 1860년대가 세 개의 통일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세계 통일 전쟁, 이탈리아 통일 전쟁,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 전쟁, 그리고 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통일 전쟁, 그리고 미국의 통일 전쟁이 바로 1860년대에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연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물론 개념 때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연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지금 연표 특강에서 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외우라고 한 것이 61년이에요. 1861년은 꼭 외워라. 너무나 일이 많이 터져요. 우선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이 왜 있었지라고 하는 걸 60년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너무 중요한 사건이 세 개가 다 있거든.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 이탈리아 왕국 선포. 이탈리아 왕국 선포는 뭐야? 사르디냐 왕국이 이제 커져서 그런 거야. 왜 커졌냐면 그 전에 바로 가시나, 가리발디, 시칠리아, 나폴리. 가리발디가 붉은 셔츠들을 이끌고 시칠리아, 나폴리아 왕국을 전복한 다음에 이걸 바치잖아. 그래서 사르디냐 왕국이 업글되어서 이탈리아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까지는 사르디냐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있어. 사르디냐, 오스트리아 전쟁이 있고 요 뒤에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이 또 있게 되는 형국이지.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냐, 사르디냐 왕국이냐라고 하는 게 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게 1861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는 바로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 전쟁. 아직은 이제 베네치아도 먹어야 되고 교황령도 남았거든. 그래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때 베네치아를 먹고 프로이센 편들어서 다음에 푸푸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 교황령을 먹게 되는 게 이 뒤에 있었던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 전쟁과 관련된 그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이 있는데 왜 그런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 이거 원래 알렉산드르 2세도 단독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이 뭐냐면은 농노 해방령. 그리고 지방 의회 설치. 지방 의회 설치는 아니야. 두마 설치는 그건 이제 니콜라 2세가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한 거고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이라고 하면은 농노 해방령, 지방 의회 설치, 군제 개편이잖아. 그럼 그거 왜 했어? 왜 한 거야? 아버지가 싸지른 전쟁을 결국 얘가 졌거든. 아버지가 전쟁 싸지르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바로 뭐야? 바로 크림 전쟁이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우리도 뭐를 배워야 된다.
이 크림 전쟁이 누구한테 발린 거냐면 영국 프랑스한테 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 외이지만은 이때 그 사르디냐 왕국이 나중에 통일 전쟁할 때 프랑스나 영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요 크림 전쟁에 또 사르디냐 왕국도 참여했어. 그래서 이 크림 전쟁은 정말 뭐 이들 승전국 같은 정말 크림 같은 단맛인 전쟁이겠지만 러시아한테는 정말 역 같은 다굴당한 전쟁이에요. 다굴당한 전쟁. 러시아가 한편이고 반대편 누가 있는 거야? 영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그리고 사르디냐 왕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 다굴한 거죠. 그리고 이런 다굴 당하면서 이후에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가 우리도 이제 서구화를 통해서 저들과 더 친해지고 서구화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 하여서 농노해방령, 군제 개편, 지방의회 설치 등등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61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자 그렇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에 있었고 요해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령이 있었고 농노해방령이 있게 된 것은 크림전쟁에 패배한 그 대가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크림전쟁 발발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남북전쟁이 있었던 1860년대는 세계의 통일전쟁이 있었다.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전쟁, 프로이센 왕국의 통일전쟁, 그리고 독일 제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바로 남북전쟁.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제가 안 가르친 건 제가 크림 전쟁을 제가 그 연도를 강조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지. 다 얘기했다. 다 얘기한 거다 사실은. 아씨. 자, 16번 밑줄 이 여간 또 우리 문제 풀이 때 19세기 한번 더 한번 파헤쳐 보는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이 나라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호세 리살, 호세 리살. 필리핀, 그래서 필리핀 하면 또 누가 떠올라야 돼? 그렇습니다. 아기날도, 그 아기 같은 얼굴을 갖고 있었던 필리핀 공화국을 만들었던 아기날도가 아마 정답이겠죠. 헤레로, 독일령 남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독일의 아주 이 학살이죠. 19세기 초에 있었던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라는 것은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탄지마트가 이제 그 선포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 독립이죠. 그리고 이제 탄지마트 기간에 아까 봤던 거 크림 전쟁이 있었던 거고요.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무굴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게날도, 띵동. 라마 5세는 타이죠, 타이. 자, 이제 17번.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프랑스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하자 나폴레옹은 영국이나 그 식민지에서 온 배는 유럽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다. 유명한 봉쇄령입니다. 그리고 이 봉쇄령 이후에 나폴레옹의 제1제정은 그렇습니다. 폭락하게 되죠. 그 폭락한 사건이 제트 신봉 럴라워 사건이죠. 러시아 원정 실패. 왜 안 나오지?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다음 이제 샤를 10세 샤를 10세가 칙령을 선포하고 이것 때문에 봉기하고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가 새 국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에서 두 번째 건 7월 혁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봉쇄령 뒤에는 제1제정의 붕괴, 몰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럴라워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 라이프지 전투 패배, 워털루 전투 패배. 그리고 이제 그 빈체제가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라워 사이에 이미 빈체제가 시작이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묻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빈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있잖아요. 청년들의. 그게 바로 뭐야? 까부는 그대. 그렇죠. 우리 20대들은 까불어야 돼요. 10대, 20대들은요. 빈체제 까부는 보수주의 어른들, 꼰대들에게 까불 그대 사건이 있습니다. 까르보나리당 운동, 부르시엔샤프트 운동, 그리스 독립운동, 데카브리스티의 난. 그리고 이제 7월 혁명, 2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까불 그대 찾는 거예요. 럴라워나 빈체제 가동이나 또는 까불이 그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왔어요. 보스턴 티파티, 1차 선거법 개정. 요거 중요하죠. 7월 혁명 직후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1차 선거법 개정과 그리고 1차 선거법 개정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에서 데카브리스티의 봉기, 딩동.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이거는 이제 2월 혁명의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죠. 1848년이고요. 자, 이탈리아에서 가리발디 의용군이 시칠리아를 점령한 것은 아까 설명했던 가시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61년 알렉산드로 2세, 러시아 알렉산드로 2세의 농노해방령,
미국의 남북전쟁의 시작, 이탈리아 왕국의 출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이가 아니구나. 시기에 있었던 건데 뭐 딱 봐도 뭐 대공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대공황 전과 대공황 이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1941년으로서 대공황 이후죠. 그래서 요 이후에 일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군국주의의 가동이죠. 풀가동. 독일의 재무장선언, 히틀러잖아. 히틀러가 총선에서 이기고 그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통이 되고 그리고 재무장선언을 하게 되는 거 전부 다 대공황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농업조정법을 실시했다.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조정하겠다.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뉴딜 정책 핵심은 산업부흥법, 노동조합 보호법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 현장과 농업 현장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죠. 레닌의 신경제 정책은 언제입니까? 11월 혁명 직후에 있었던 러시아 내전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소련이 탄생하게 되죠.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1차 대전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1922년 대공황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념편에 있는 거. 뉴딜 정책. 개입하는 거, 농업에 개입하는 거, 개입하는 거, 와그너법, 노동자들의 단결권,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이런 바로 큰 정부가 바로 뉴딜 정책이죠. 자, 1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별로 안 틀렸게, 이거 많이 틀렸,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칭다오, 칭다오. 중국에 직접 반환을 해야 된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중국 대표는 파리 강화 회의의 합의문에 서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1919년 올해로 또 100주년 오사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운동 찾는 것이었습니다. 공행 폐지의 계기, 아편전쟁의 패배이죠. 난징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분석한다. 딩동. 중일전쟁의 영향을 찾아본다. 몰라요. 대약진 운동은 이제 마오 때 있었던 일이죠. 1950년대 말 60년대 초.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 강희제 때 있었던 일이죠. 갱 3탄의 강희제, 3번의 난 진압, 타이완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때 러시아 황제가 표트르죠. 물론 이때는 표트르는 너무 어려서 그의 누나가 아마 섭정했던 거로 기억나는데 여간 표트르 때다. 할 수 있죠. 같이 공동왕이었구나. 누나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또 많이 들었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세계사로 치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틀렸던 이유는 그냥 여기까지 못 간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지. 이걸 본 학생들이 틀릴 리는 없습니다. 2차 대전 마렵의 종전을 앞두고 모였던 유명한 경제와 관련된 회의는 미국의 브레턴 우주에서 모였던 브레턴 우주 회의죠. 여기서 뭐가 결정되냐면 달러를 이제 앞으로 기축통화, 세계의 통화로 결정을 하자. 앞으로 이제 모든 기준은 달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가 어떤 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원이 있어도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돈이 없는 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달러를 빌려주고 달러를 이용하여 그 나라에 투자하는 은행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턴 우주 회의에서 달러를 기축 통화를 하면서 달러를 이제 투자해주는 또 달러를 공급해주는 바로 은행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IBRD와 IMF인 거죠. 이게 세트죠. 정답은 그래서 IMF와 IBRD 찾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1993년. 이게 포인트는 여러분 소련 해체 이후다라는 게 중요해요. 소련 해체 이후에 나프타, 유럽 맞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연합, 그리고 나프타, 그리고 WTO는 소련 해체 이후다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90년대죠, 그러니까는요. 자, IMF, IBRD 이런 것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니은과 리을 4번. 예!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그 육모 이후에 뭐 해야 되느냐 또 질문이 있을 텐데, 개념을 한 바퀴 돈 학생들은 두 바퀴 돌자. 2배속으로. 뭐 누누이 강조하는데 세계사는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좋은 개념책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개념책 어디냐? 여러분이 본 그 고용기의 개념책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예,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야말로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최고예요. 2배속으로. 특히 앞부분 뭐 문명, 나 거기 완벽해. 그건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요. 뭐 굳이 메소포타미아를 2번, 3번 2배속으로 들을 필요는 없죠. 물론 당연하죠. 근데 딱 보면 여러분 2배속으로 몇 번이나 더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까 봤듯이, 어머 깜짝이야. 이게 터치예요, 터치. 봤듯이 16, 17, 18, 19, 20세기는 무조건 반복해야 돼. 이슬람 역사. 알잖아요. 뭐가 약한지. 그거 몰라요? 당신들이? 죄송합니다. 당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2배속으로 이 2번, 3번 꼭 반복해라. 그런 다음에 6월 말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풀이 시간에도 뭐 문제를 뭐 압도적으로 많이 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능에 나올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개념을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에서도 개념을 다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들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았지만은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빈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걸 맞추면서 좀 더 실력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2문제씩 푸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있는 실력 더욱더 다지고, 없던 실력, 약간 부족했던 없던 실력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부족한 실력을 확실하게 메워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능 대박! 예!